조용한 아침의 나라 조선.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복음을 들고 조선 땅을 찾은 백안의 서양 선교사들. 아직은 쇄국 정책과 신분제도로 인하여 종교의 자유가 없던 조선 땅에 교육과 의료를 통한 복음 사역으로 조선 땅의 아픔과 미래의 희망을 전해주던 그들. 나라를 잃은 조선 백성을 위해 목숨을 걸고 일제에 저항하며 3.1운동의 배후 혹은 조력자였던 그들. 목숨을 위해 신사참배를 강행하던 조선 땅에 진리를 위해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그들.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땅 끝까지, 그리고 한 생명이라도, 그리고 모두가 버린 나병 환자까지 끌어안은 그들. 아버지를 이어 4대가 한국 땅을 섬기던 그들. 약혼자의 죽음을 이어 조선 땅에서 버려진 고아와 과부를 돌보던 그들. 간호사를 양성하며 조선 땅의 보건 증진을 해온 그들. 한국의 생명을 전한 위대한 선교사 50인의 이야기를 만나보십니다. 오늘은 스크랜튼 선교사입니다. 1856년 미국 동부 코네티컷 뉴헤이븐에서 출생한 윌리엄 스크랜튼은 예일대학과 뉴욕 의과대학에서 공부했다. 그는 학교를 졸업한 후 암즈와 결혼해 클리블랜드에서 병원을 개업했다. 1884년에 일본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던 미 감리교 목사 맥클레이가 한국을 방문하면서 한국 선교회장이 준비되고 있었다. 사실 1883년 워싱턴에 온 한국 사절단을 만난 가우처 목사가 해외 선교부에 $5,000를 기부하여 미 감리교의 한국 선교가 이미 움트기 시작했는데, 일본에서 활동하던 맥클레이가 1884년 한국을 방문해 고종으로부터 교육과 의료 사업에 대한 허락을 받고 한국에 파송할 교사와 의사를 찾고 있었다. 마침 맥클레이와 함께 활동하던 해리스가 안식년 휴가를 맞아 미국에 머물면서 스크랜턴에게 한국 선교를 권유했지만 스크랜턴은 이를 거절했다. 그런데 얼마 후 스크랜턴이 장티푸스에 걸려 심하게 아팠다. 스크랜턴은 하나님, 내 병이 회복되는 대로 곧 의료 선교사로 내 지혜와 경험을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라고 기도했다. 그런 후 그의 병은 급속히 회복되어 건강을 되찾았다. 기도로 큰 병에서 나은 그는 한국 선교를 결심하고 어머니 메리 스크랜튼과 함께 미국 감리회 해외 선교부에 한국 선교를 요청했다. 1885년 1월 21일 스크랜튼 목사 일가는 드디어 뉴욕을 출발해 샌프란시스코에서 아펜젤로 목사 부부를 만나 맥클레이가 있는 일본 요코하마로 향했다. 그리고 1885년 3월 5일 일본의 맥클레이 서재에서 역사적인 제1회 한국 선교사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의 참석자는 맥클레이 박사, 스크랜튼 부부, 아펜젤러 부부, 그리고 스크랜튼의 어머니 이상 6명이었다. 1885년 5월 1일 제물포를 거쳐 서울에 도착한 스크랜튼은 서울 정동에 자리를 잡고 알렌을 도와 제중원에서 의료 선교를 시작했다. 스크랜튼은 미국에서 배로 붙인 의료기구가 한국에 도착하자 1885년 9월 10일 자신의 집을 개조해 병원을 시작했다. 정동병원 개원 소식은 서울에 삽시간에 퍼졌고 더군다나 가난한 사람에겐 무료로 치료해주자 환자가 더욱 북적거렸다. 1886년 6월 15일 스크랜튼은 정동병원을 크게 확장했고 이후 1년간 혼자서 치료한 환자 수가 무려 2,000명이 넘었다. 이에 고종 황제는 1887년 시병원이라는 이름을 내려 그의 노력을 치하했다. 1888년에는 스크랜튼의 요청으로 한국에 온 여성 의료 선교사 하워드가 정동에서 여성병원인 보군여관을 열어 당시 소외계층 여성들을 위해 의료 활동을 시작했다. 스크랜튼은 1888년부터 일반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서대문 애호계, 남대문 상동, 동대문 지역에 시약소를 설립하기 시작했다.
서울의 중심 정동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백성이 거주하는 변두리로 한 걸음 더 다가간 것이다. 1890년에는 남대문 지역의 남대문 시약소를 신설하고 맥길 의사와 함께 환자들을 돌보았다. 그리고 그는 선교부에 민중이 있는 곳에 병원이 있어야 한다는 건의를 하여 1894년 정동병원을 아예 상동으로 옮겼다. 또한 병원 내에 병원 교회라 할 수 있는 상동교회를 설립했다. 그는 한국말이 서툰 맥길 의사를 도와 상동병원 전도는 물론 교회 전도까지 맡아 할 사람으로 노병일 전도사를 선택했다. 노병일 전도사가 5년 후 죽자 스크랜트는 강훈식 전도사의 도움을 받았다. 스크랜트는 1890년대 초 한국의 민중과 함께 복음 사역을 하겠다는 일념으로 당시 한국 민중 활동의 중심지였던 남대문 주변에 병원과 교회를 설립했다. 병원을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펼친 스크랜트는 한국 민족을 가난과 무지, 병거와 미신에서 해방하고 이들의 영혼과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것을 소명으로 삼았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억눌린 자에게 해방을, 병든 자에게 건강을, 고통받는 자에게 평안을. 이는 그가 전한 복음의 내용이었는데 바로 예수님의 오신 핵심 이유를 그는 한국 땅에서 몸소 실천하였다. 이 복음을 받아들인 상동교회 대표적인 인물이 전덕기이다. 전덕기는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896년 17살의 나이에 스크랜튼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 후 그는 독립협회에 가담해 활동을 했고 교회 안에서는 속장으로 전도 활동에 힘을 쏟았다. 또한 감리교 청년 조직인 에브엇 청년회의 핵심 인물로 민족운동을 전개하고 1899년 공옥학교를 설립해서 교육운동을 전개했다. 1902년에는 전도사로 노방전도에 힘썼으며 1904년 상동 청년학원을 설립해 신학문 보급과 민족운동을 전개했다. 1905년 일본과의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전덕기는 전국 에벗 청년회를 결집하여 김구, 이준, 이동영, 조성환 등과 함께 을사늑약 무효 상소운동을 벌였다. 당시 이준은 상동교회 청년회장 출신이었고 1907년 헤이그 특사 파견에 대한 모의가 있었던 곳은 바로 상동교회 지하실이었다. 또한 민족 독립운동 비밀결사 조직인 신민회는 전덕기와 함께 이동영, 이회영, 이동휘, 김구, 양기탁 등을 중심으로 안창호가 결합해 상동교회에서 민족 독립을 논하였다. 그리고 3.1운동 당시 33인의 민족 대표 가운데 최성모, 오화영, 이필주, 신석구 목사가 이 교회 출신이었다. 이처럼 상동교회는 한국 근대 애국과 독립운동의 본산지라 할 만하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민중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힘썼던 선교사 윌리엄 스크랜튼이 있었다. 스크랜튼은 안식년을 마치고 귀환한 1892년 5월부터 의주, 평양, 원산, 대구, 전주, 공주 등지의 산재에 있는 감리교 선교 사업을 총괄하면서 교회일 뿐 아니라 정동의 시병원, 상동과 애호계의 진료소, 정동의 보근여관 등의 일을 돌보았고 이에 더해 배제학당과 이화학당 교육까지 감독했다. 사실 1892년 8월 감리교 연회에서는 스크랜튼을 장로사로 임명해서 서울지방을 담당하도록 했고 존슨은 인천, 홀은 평양, 맥길은 원산으로 파송했다. 이후 1901년 5월에 스크랜튼은 남방지방회 장로사로 임명되어 서울을 비롯한 이천, 광주, 수원, 여주 지역을 맡아 교인들을 돌보았고 선교 주관자로 평안도 지방회, 황해도 지방회, 경기 서부 및 충청도 지방회, 그리고 여선교회 사업까지 총 감독해야 했다. 그러나 1907년 6월 스크랜튼은 친일파 선교사 해리스 감독과의 의견 대립으로 선교사직을 사임하고 1910년 성공회의 평신도 신분으로 이적하여 의료 선교를 계속해 나갔다. 1911년 1월 평북 운산에 있는 미국인 소유 금광으로 가서
광산 소속 의사로 진료 활동을 벌였으며 1913년에는 충남 직산에 있는 금광 부속병원에서 사역하고 1916년에는 중국 대련에서 의사로 활동했다. 31년간의 한국 사역을 마친 스크랜튼은 1917년 일본 고베로 건너가 개인 병원을 차려 말년을 보내다가 1922년 3월 별세했다. 그의 유해는 고베 카스가노 외국인 묘지에 안장되었다. 흔히 대부인 스크랜튼이라 불리는 스크랜튼의 어머니 메리 스크랜튼은 정동 자신의 집에서 고급 관리의 소실이며 언젠가 황후의 통역관이 되겠다며 영어를 배우러 온 김 부인을 첫 번째 학생으로 맞아 여학교를 운영했다. 이 여학교가 바로 1886년 5월 31일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교육기관인 이화학당이었다. 이후 1887년에 명성황후로부터 이화학당이라는 당명을 하사받았는데 이화는 백꽃처럼 희고 아름다워라 라는 뜻이 담겨 있다. 외국인이 많지 않았던 당시 메리 스크랜튼의 별명은 서양 도깨비였는데 외국인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편견이 심해서 학교에 학생들을 받는데 어려움도 컸다. 그래서 학생들을 받을 때 부모의 허락 없이는 단 10리라도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지 않기로 서약 증서를 써주어야 했다. 메리 스크랜튼은 1892년까지 이화학당을 돌보며 교육 사업을 통해 불평등 사회와 삶의 억압 속에 살던 여성들에게 자기 개발과 해방의 기쁨을 안겨주었다. 또한 당시 남녀가 함께 집회를 열 수 없는 시대적 상황에서 성경 공부 형태로 추진되는 여성들만의 주일학교를 조직하였다. 19명의 여성으로 시작된 주일학교는 여성들만의 주일 예배로 발전하여 1889년 2월 12일 한국 최초로 여성교회가 조직되기도 했다. 메리 스크랜튼은 1892년 5월에 미 감리회 여선교부가 주관하던 동대문 선교사업에 합류해 여성들을 가르쳤다. 그리고 1894년에는 선교지역을 정동에서 상동으로 옮겨 달성궁 매일학교인 일명 공옥여학교를 설립해 여자아이를 가르쳤다. 그리고 1890년에는 상동교회에서 전도부인을 대상으로 단기 성경교육을 시작했는데 이것이 1900년 어간에는 부인 성경 학원으로 1920년에는 감리교 협성여자 신학교로 발전하였다. 메리 스크랜튼의 선교활동은 지방으로 확장되어 나갔다. 1894년 수원과 오산 등 경기도 남부 지역의 순회 전도를 시작으로 1896년에는 시흥, 과천, 고양, 동막, 용시, 양천 등지에서 선교 사역을 하였다. 또한 1901년부터 교육이 시작된 무진의 여학교에 조신성을 보내 학생들을 교육했고 1897년에 교회가 설립된 덕고개의 여자 매일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1902년 수원 교육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듬해에는 3일학교를 설립했다. 메리 스크랜튼은 1906년 고종황제의 계비인 순헌 황귀비 엄씨와 그의 동생 엄준원을 도와 진명여학교를 설립하고 1907년에는 상동교회 내 공옥여학교, 무진의 여학교, 그리고 덕고개에 있는 여학교 외에 수원에 있는 여학교까지 포함해서 4곳의 학교를 감독하였다. 메리 스크랜튼은 한국 감리교 여성교육의 어머니 같은 존재였다. 그녀는 나이가 많음에도 대단한 열정을 가진 한국 여성교육의 개척자이며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였다. 75세까지 현장에서 일한 그녀는 1909년 10월 8일 한국에서 소천해 양화진에 묻혔다. 비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었다. 오늘 이 땅에 자유, 사랑, 평화의 여성교육이 열매 맺으니 이는 스크랜튼 여사가 이화동산에 씨 뿌렸기 때문이다. 스크랜튼 선교사에 의해 세워진 상동교회는 해외 1호 선교사로 현재 KWMF 한인세계선교회 사무총장이고 G맨 선교방송 설립자인 김정한 선교사를 1985년 11월 17일에 케냐로 파송한 후
전 KWMF 한인 세계 선교회 회장 송충석 선교사를 2호 선교사로 케냐로 파송하고 스리랑카의 양정화 선교사, 박종건 선교사 외에 서준석, 홍성훈, 유지영 등 여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여 해외 선교에 힘쓰고 있다. 또한 교계와 학계에 많은 리더들을 배출하였다. 협성대학 박민용 총장, 서영석 감신대 교수, 안양감리교회 이명택 목사, 오일영 목사, WTC 세계무역센터의 전 수석 부회장이었던 이희돈 장로 등 많은 인물들이 배출되었다. 교계와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